넘어지신 뒤로 샤워가 두려워졌다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혼자서 씻는 게 당연했던 분들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바닥이 차갑고 미끄러워서 더욱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 아예 씻는 횟수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또 건강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생리와 일상 루틴을 연구해 온 임진수 박사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만 머물지 않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함께 고민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힘을 되찾는 길이 거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걸 수없이 확인했거든요. 수도세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샤워를 후다닥 끝내고 나오시는 분들, 혹은 씻으면서 청소 등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 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딱 5분입니다. 5분 안에 5지점만 정확하게 자극하면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만나 뵌 수백 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샤워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주며 하루를 정리하는 중요한 루틴이에요. 그런데 이 루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씻어왔다면 오늘부터는 전략적으로 씻는 거예요. 손바닥과 오금, 사타구니와 목덜미, 그리고 명치까지 이 5지점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립을 지키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작점이 바로 이 5분 샤워법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혹은 너무 꼼꼼히 샤워해 오히려 지치셨던 분들 계시다면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 작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한 분의 큰따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엄마가 요즘 샤워 시간이 너무 짧아졌다고 자꾸 미끄러질까봐 서둘러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신다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머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박영자 69세님이었는데 말씀을 나눠보니 몇 달 전 욕실에서 한번 미끄러지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 샤워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할 때 동작을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손만 길게 씻고 정작 중요한 다리 쪽은 대충 넘어가시더군요. 물을 빨리 끄고 나오려고 급하게 움직이시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가 박영자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순서를 바꿔보자고요. 손바닥과 오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5지점을 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사타구니와 목덜미를 짧게 따뜻하게 풀어주고 마지막에 명치를 천천히 돌리면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표정이셨죠?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밤에 2번씩 깨던 게 1번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2주, 3주 지나면서 계속 좋아지니까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셨대요. 샤워 시간도 5분으로 고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덜 지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자립을 지키는 5지점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바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손바닥은 하루 컨디션을 깨우는 스위치 같은 곳이에요. 따뜻한 물과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상체의 긴장이 쉽게 풀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뻣뻣하거나 저녁에 손끝이 차가운 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한국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손 자극이 일상활동 자신감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뇌로 가는 신호가 활발해지고 전반적인 활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일본 장수의학 연구센터에서도 가벼운 손 자극이 체감 순환감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현호 72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식후에 늘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되니까 식사 자체가 즐겁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30초 정도 가볍게 박수치듯 마주치고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5초씩 눌러주는 습관을 추천했습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식후 답답함이 많이 완화됐다고 전해주셨어요.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30초 정도 손바닥을 가볍게 마주쳐주세요. 세게 칠 필요 없고 박수치듯 톡톡 치는 느낌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반대편 엄지로 부드럽게 5초씩 3회 정도 눌러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약간 기분 좋은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손목을 비틀거나 힘주어 비트는 동작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만약 손에 저림이 심한 분이라면 강도를 더 낮추고 시간도 줄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다가 불편하면 바로 멈추고 다음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샤워 후에 손끝이 차갑게 남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이제 오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금이 어디냐면 무릎 뒤쪽이에요. 여기는 다리의 정체감을 풀어주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운 분들은 대부분 이 오금 부분이 뭉쳐 있어요. 종아리가 자주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특히 주목해 주세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생활습관 자료를 보면 종아리 뒤편에 부드러운 온열 자극을 주면 하체 불편감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부드러운 압력이 함께 작용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도 풀린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세요. 박상길 70세님은 저녁마다 종아리가 무겁고 뻐근해서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샤워할 때 오금에 30초 정도 따뜻한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3주 정도 실천하셨더니 계단을 오를 때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샤워기를 오금 부위에 30초 정도 대고 따뜻한 물이 닿게 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그 다음에 샤워기를 치우고 손가락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양쪽 다리 모두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문지르는 동안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셔야 해요. 아프게 하는 게 효과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멍이 잘 드는 분들은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15초 정도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평소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오금 마사지가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지점은 사타구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시는데 사실 여기가 상체와 하체를 잇는 중요한 교차로예요. 짧은 온열과 가벼운 압력만으로도 체감 따뜻함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하체가 늘 차갑게 느껴지는 분들, 겨울에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이 잘 안 녹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자료에는 온수 샤워와 부드러운 스트로킹이 하체 체감 냉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하체 전체로 온기가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몸의 중심 온도를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최문자 68세님은 늘 하체가 차가워서 여름에도 얇은 내복을 입고 지내셨대요. 에어컨을 틀면 다리가 시리고 저녁이 되면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하셨죠. 그래서 샤워할 때 좌우 사타구니에 각각 30초씩 온수를 대고 양손으로 5회 정도 가볍게 눌러주고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10회 정도 쓸어내리는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2주간 꾸준히 하셨더니 잠들기 전 발끝이 덜 차갑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팬티 라인을 따라서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대주세요. 왼쪽 오른쪽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손으로 그 부위를 5초씩 5회 정도 가볍게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양손으로 10회 정도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이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넓게 쓸어주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강한 압이나 빠른 문지름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예민하고 림프절도 있어서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피부가 특히 예민한 날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횟수를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하체가 늘 차갑거나 쉽게 쥐가 나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사타구니 자극을 꼭 추가해 보세요.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어깨와 목의 긴장을 짧게 식혀주는 구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시다 보니 목 뒤가 뻐근하고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개를 돌리기 불편하거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럽 노화활력 네트워크에서는 따뜻한 물줄기와 완만한 상향 스트로킹이 어지럼 체감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 뒤의 긴장이 풀리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어지럼증이 자주 있는 분들한테는 이 목덜미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정혜수 73세님은 아침마다 고개를 돌리기가 불편하고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심했다고 합니다. 베개를 바꿔도 소용없고 파스를 붙여도 일시적이었대요. 그래서 샤워할 때 목덜미에 1분 동안 온수를 대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1분 동안 가볍게 쓸어 올리는 동작을 꾸준히 하도록 권했습니다. 매일 하시니까 목의 뻣뻣함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 정도 대줍니다. 목 뒤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샤워기를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목 아래쪽에서 머리 쪽으로 1분 동안 가볍게 쓸어 올립니다. 한 손으로 해도 되고 양손을 번갈아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강하게 꺾는 동작입니다. 목은 아주 민감한 부위라서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그냥 부드럽게 쓸어 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는 도중에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벽을 잡고 안정을 취하세요. 혹시 샤워 중에 고개를 오래 숙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것도 목에 부담을 주니까 가능하면 고개를 자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지점은 명치입니다.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이 명치는 긴장과 호흡의 교차점이에요. 여기를 제대로 자극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전체적인 이완감이 올라갑니다. 잠들기 전 명치가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얕게 느껴지는 분들한테는 이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스트레스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완만한 복식 호흡과 복부의 부드러운 원형 마사지가 휴식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명치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는 거죠. 단순히 배를 만지는 게 아니라 호흡과 함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수남 70세님은 새벽에 자주 깨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낮에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샤워 후에 타월로 체온을 유지한 채로 명치를 1분 정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5회 더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매일 실천하시니까 새벽 각성이 확실히 줄었다고 전해주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서 따뜻한 손으로 명치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1분 동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피부 표면을 쓸듯이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코로 4초 정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정도 길게 내쉬는 호흡을 5회 반복합니다. 이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느끼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배를 세게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식후 최소 2시간은 지나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녁에 눕기 전에 명치가 답답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명치 마사지와 호흡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이 5지점을 제대로 익히셨다면 이제 기본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5지점을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루틴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려면 몇 가지 추가 체크사항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물 온도를 제대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 온도는 따뜻하되 피부가 붉어지지 않는 선이 가장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틀면 몸이 놀라서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어요. 미지근한 온도에서 서서히 올려가면서 손등으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얼굴에 물을 오래 직접 맞대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샤워할 때 너무 뜨겁게 쓰지는 않으시나요? 온도 조절만 잘해도 샤워 후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순서를 고정하는 겁니다. 매번 순서가 바뀌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빠뜨리는 단계가 생기기 쉬워요. 순서를 정해두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순서를 매일 똑같이 반복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항목을 줄여도 됩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오늘 이 순서를 지켜서 해봤나요?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연결하는 거예요. 샤워는 단순히 몸만 씻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도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길게 내쉬는 시간이 길수록 몸이 이완되기 쉽다는 걸 기억하세요. 4초 동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숨을 참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내쉬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샤워 중에 호흡을 신경 써본 적이 있나요? 호흡만 바꿔도 긴장이 확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미끄럼 대비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넘어지면 소용없잖아요.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발판과 손잡이는 습관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샤워 중에 비누 거품이 바닥에 떨어지면 즉시 물로 헹궈내는 습관도 중요해요. 젖은 바닥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돌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 샤워 중에 한 번이라도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안전장치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샤워를 길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지치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길게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피곤한 날에는 5지점 중에서 핵심 2지점만 해도 괜찮습니다. 손바닥과 명치만 하고 나와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은 5분을 채워서 했나요?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섯 번째는 체온 유지입니다. 샤워 직후에 급격하게 찬 공기를 쐬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바깥 온도 차이가 크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샤워를 마치면 타월로 어깨와 허리를 먼저 감싸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물기를 닦을 때도 급하게 비비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닦는 게 좋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한 번에 활짝 열지 말고 조금씩 열어서 온도 차이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세요. 샤워 후에 바로 창가로 가지는 않으시나요? 찬바람을 직접 맞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는 발끝을 체크하는 거예요. 발가락을 넓게 벌리는 동작이 균형감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물기를 닦으면서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보세요. 한 발로 오래 서 있는 건 위험하니까 앉아서 하거나 벽을 잡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발끝의 감각이 살아나면 걸을 때 중심 잡기가 훨씬 쉬워져요. 양말 자국이 빨리 사라지고 발끝 냉기가 줄었나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일지를 쓰는 겁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달력에 체크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오늘 샤워 루틴을 했다. 이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느낌을 한 단어로 적어두면 더 좋고요. 좋았다, 피곤했다, 개운했다 이런 식으로요. 기록은 꾸준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80%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오늘 달력에 체크하셨나요? 작은 기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홉 번째는 가족과 공유하는 겁니다. 혼자서만 알고 있으면 포기하기 쉬워요.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샤워 루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거든요. 며칠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작은 관심이 습관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변화가 느껴지면 가족들에게 자랑도 해보세요. 양말 자국이 빨리 사라졌다. 밤에 덜 깬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열 번째는 계절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은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여름에는 물 온도를 조금 낮추고 시간을 짧게 가져가도 됩니다. 겨울에는 온도를 조금 높이고 특히 사타구니와 목덜미에 시간을 더 투자하세요. 계절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르니까 유연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덥거나 추운 날은 루틴을 고집하기보다 몸 상태를 먼저 살피세요. 이제 마무리해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길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전 습관처럼 온몸을 오래 비비고 문질러서 씻는 방식은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금방 지치고 다음날 다시 미루게 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욕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도 커지죠. 반대로 손바닥과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를 정확히 5분 안에 부드럽게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감 따뜻함이 올라가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저녁에 잠들 때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백 분을 만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샤워 후에도 어지럼이 계속되고 하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밤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양말 자국은 저녁까지 남아있고 발끝은 차갑습니다. 점점 샤워 자체가 두려워지고 횟수를 줄이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샤워 후 5분만 지나도 양말 자국이 빨리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발걸음에 힘이 생깁니다. 밤에 깊이 자고 새벽에 덜 깹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가 부담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순서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명치로 마무리하는 이 흐름을 정확히 5분 동안만 해보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들 겁니다. 그런데 3일만 해보세요. 3일 후에 몸이 답을 줄 겁니다. 일주일 하면 확신이 생기고 2주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이 루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오늘 루틴을 따라 해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